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만 하지 않고 굳이 베트남이나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을까요? 바로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오늘 우리가 다룰 국제 자본이동에 있습니다. 자, 김신행 교수님의 명쾌한 교재를 바탕으로 그 흥미진진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물건이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드는 돈, 그러니까 이 자본이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짜 글로벌 경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국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가 오가는 무역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돈과 사람, 즉 자본과 노동이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바로 자본, 이 돈의 흐름에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야말로 사실상 지금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먼저 자본 이동이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요. 그리고 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또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에 투자한다고 할 때 그 방식이 다 똑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자본 이동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해외 주식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IT 기업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거나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금융 수익, 즉 돈 버는 게 목적인 투자죠.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 우리가 흔히 FDI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몇 주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회사의 경영권을 손에 넣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투자예요. 해외에 직접 공장을 짓는다거나 현지 기업을 통째로 사들여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훨씬 더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대체 뭘까요? 바로 이 10%라는 숫자입니다. 보통 어떤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갖게 되면 이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저울처럼 이 10%를 기준으로 투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은 편안하게 앉아서 금융 수익이라는 물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는 포트폴리오 투자. 오른쪽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한쪽은 수동적, 다른 한쪽은 능동적. 이 차이가 바로 핵심인 거죠.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투자 방식의 차이는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이 막대한 자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걸까요? 그 동기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의 동기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첫째,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둘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다들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 나라의 투자를 나눠서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죠. 하지만 해외 직접 투자, 즉 FDI의 동기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새로운 시장을 뚫거나 특정 기술이나 천연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는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개념도 알았고 동기도 알았으니 이제 실제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투자의 흐름 속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 FDI의 흐름인데요. 1980년대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008년쯤에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예요. 이처럼 FDI는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상품이 배를 타고 국경을 넘는 속도보다 자본이 인터넷선을 타고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겁니다. 연평균 13%의 투자 성장률은 무역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으니까요. 그만큼 세상이 금융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변화는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00년만 해도 FDI의 약 80%가 선진국으로 향했는데 2022년에는 그 비중이 65%까지 줄었어요. 대신에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돈의 비중이 20%에서 34%까지 크게 늘어났죠. 새로운 성장 기회와 시장을 찾아서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과 우리나라에서 나간 돈을 보여주는 건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저 막대 그래프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눈에 띄게 쭉쭉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는 금액, 즉 유출액의 증가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가 이 데이터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2022년 단 한 해에만 우리나라가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무려 398억 달러에 달합니다. 2000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건 우리 기업들이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본은 주로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도넛 차트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그리고 거대한 시장과 기술의 중심지인 북미, 이 두 지역이 한국 해외 투자의 핵심 목적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돈의 흐름은요, 그냥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가 간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네, 국제경제학 용어들이 때로는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이 개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전 세계 뉴스와 경제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경제학 장 박사와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시죠. 감사합니다.